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감정의 미래. 이 책은요, 라이스 메이커와 함께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언택트 시대와 Z세대, 기술보다 소중한 공감에 관한 보고서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세상에 대한 분석과 통찰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가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는 건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여기 이 영상을 외국에서도 시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기술이 늘어났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책은요, 그 필립스라는 이제 작가가 심리학 석학들과 미디어 및 기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느끼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들이 과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탐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을 했어. 기술 플랫폼 위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의 단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 정서적인 유대관계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각각 분야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게임인 세계, 뭐 오프라인에서 만난 악플러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고요. 어떻게 공감을 가르칠 것인가? 어른이 만든 세계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공감은 어떻게 전달을 할 거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시만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도 자기 자식들을 기술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포함해 아예 태블릿 스크린 접근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애플 CEO 팀 쿡조차도 자기 집에서만큼은 어린 조카에게 SNS를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한다. 무엇이 그들을 기술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 개발자들도 이 실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계만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것들을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만든 기술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이런 진지한 고민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기술과 인간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터넷의 등장은 곧 전 세계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능케 했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모두 새롭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중심의 시대에서 대면 중심의 교류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쌓은 사람들도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댓글과 메시지 같은 비대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주고받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도 이제는 온라인, VR, AR, AI 기술 중심의 플랫폼 위에 펼쳐진 또 하나의 인간 세계에서 교류하고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사실상 저희 집에도요. 기가진이 딱 하면 기가진이라는 건 뭐예요? AI예요. 기계가 인간이 말하는 음성을 판독을 해서 답을 하는 거죠. 네, TV 켜. TV를 켭니다. 19번 켜. 19번을 채널 19로 연결을 딱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벌써 인간하고 대화만 하고 소통을 했던 시대에서 기계하고 내가 집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뭐 대화를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집에 있는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밥은 먹었어?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기계와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이런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이냐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을 딱 열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댓글을 달면서 그냥 내 감정만 그냥 거기서 그래 좋다. 뭐 그럼 피도 좋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진 올렸네. 뭐 이런 거 등등등만 뭐 공유를 하지. 내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내 감정을 뭔가를 토로하고 이런 게 할 수가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막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카톡에서도 막 올라가. 그리고 카톡에서 단체톡으로 해서 연예인들 문제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속에서 막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주로 이뤘던 학생들이 정작 회의를 하고 뭔가 자신들이 뭔가 토론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될 때 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냐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이 퍼빙이라는 현상이 그런 현상인 거지. 내가 상대방에게 소홀한 거예요. 왜 스마트폰 세계에 빠져 있느냐고. 근데 이런 퍼빙 현상을 겪어. 그러면 상대방의 관계에 실망을 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이 2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 스마트폰 SNS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죠. 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40대 초반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좀 약간 신세대적으로 젊은 애들 마냥 되게 관심을 갖고 집착을 했었거든요. 왜? 여기에 방식을 알아야 내가 그나마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는 여기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도 안 되고 지금 살아가는 얘기들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소득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같이 있잖아요. 그럼 욕을 많이 먹었어. 우리 식구들 특히. 야 너는 같이 있으면은 그것 좀 그만 봐.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성공을 이룬 케이스도 되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유튜브까지 연결이 돼서 하고 있고 그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것들이 되게 공감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좀 내가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사업적으로 SNS나 이런 쪽에서 판매를 해야 되고 하니까 배워야 됐던 거죠. 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대화를 하고 댓글을 달면서 거기에서 서로 막 악플러도 됐다가 그리고 거기서 뭐라 해야지 덕질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실 그쪽만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자리를 하면 사실 실망스러운 느낌도 줄 것이라는 거죠. 요게 퍼빈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여기서 대화방이나 메시지창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겪는 그게 있대. 고립 공포심이라는 게 있대요. 공포감은 뜻하는 포모. 포모는 뭐냐?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이게 고립 공포감이라는 그 새로운 현상이 대두가 됐는데 그게 대화방이나 메시지 창에서 고립된 아이들을 뜻하는 거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예전보다 너무 많이 공포감을 느낄 게 너무 많아.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난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느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책이 요 책이에요. 요 책.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을 자세히 보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야기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찌 보면 책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술술술술 잘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예전에 저는 책 읽기 싫었을 때 막 빼곡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자, 요즘 작고 네모난 화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차별과 혐오, 비난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 안방에서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딱 열면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이 막 펼쳐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우리는 제대로 되게 여기 안에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입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좋지만 정말 이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넓고 막 진짜 다양하게 확장된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컴퓨터 화면에서 자판 두드리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공감도가 떨어지는 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탐색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문제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그런 감정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께서 한 번은 접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통하는 거. 전화가 오네요. 전화 잘 안 받아요, 저는. 쓸데없는 전화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늘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감정도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의 미래, 라이스 메이커에서 나왔죠. 네. 한번 접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